자, 오늘 9월 8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게 또차전지 장세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장세가 테마가 너무 심합니다. 테마는 솔직히 따라다니기도 힘들고 따라다녀서 먹는 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추세를 먹기가 힘들거든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 빠졌습니다. 사실 상한가 들어갔으면은 연속으로 찍힐 수도 있고 갭상승을 최소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갭하락을 한 다음에 10% 넘게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뉴스나 이슈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얘는 갭상승을 해줬네요. 이런 종목들 정말 대장주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장주를 만약 못 잡은 경우에 혹은 따라가다가 내 심리가 불안해가지고 끝까지 목먹은 경우에 보면서 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가 아니라 섹터 장세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차전지 장세가 일어나야 되고 반도체 장세가 일어나야지 2차전지가 가야지 코스닥이 그래도 힘을 써주고, 실제로 개인 투자들 중에서 2차전지 대부분 한 개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갖고 있지만 대부분 2차전지 하나씩은 갖고 계시고 반도체도 한 개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 섹터에서 움직여줘야지 우리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방을 움직이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2차전지가 여기서 완전히 죽어버린 나가리 간다, 만약에 막 에코프로가 막 30만원 가버린다 이러면은 코스닥 너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추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코스닥 자리가 좀 내려오면은 여기서 저가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스닥이 어쨌든 9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가 살아있는 기 때문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장중에 에코프로가 97만원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3%까지 지켰다가 결국 장 마감시에 1.49%, 1.5% 상승했는데, 보세요. 분봉 1분봉인데 1분봉 상에서 에코프로가 처음에 하락했다가 3%대 빠졌다가 그냥 뭐 요즘 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에코프로도 지지부진하죠. 하다가 장 막판에 쭉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분봉상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분봉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뺐다가 장 초반에 빼고 지지부진하고 막판에 올라가고 거의 같은 움직이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LNF 전부 다 2차전지, 포스코까지 2차전지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어쨌든 간 지수는 받쳐놔야지 섹터가 움직일 수 있고, 섹터가 움직여야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게 아니고 뭐 2%, 3%씩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차전지 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오늘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반도체 오늘 좀 악재가 있었죠. 그 화웨이의 핸드폰 최신 휴대폰 메이트 60%, 메이트 60% 저도 이제 봤는데 되게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나왔길래 나도 나오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디자인 뒤가 저는 옛날 그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옛날 그 아이패드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옛날 음악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아이팟 같은 기능이 있어서 음악 재생 같은 걸 해줬으면 오히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팟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게 다 카메라입니다.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디자인이 예쁘고.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 핸드폰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트 60%인데 여기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미국이 제재에 미국의 대중 제재에 반해서 반한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생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은 국채 금리가 먼저 움직이죠.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그것을 반영해서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미국 경제도 너무 튼튼한 것도 분명히 부담이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급 장세입니다.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좋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 시장 오픈했는데 유럽 시장 현재 유로스톡스가 0.76%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선물지수 한번 볼까요? 미국 주 선물도 한 0.22% 나스닥 기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올라가면 코스닥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급이 중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시장 올라갈 때 우리 시장 많이 못 올라간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2차전지 좀 자리 좀 잡고 월요일부터는 조금 제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특히 그 전에는 우리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오늘 조금 힘을 좀 내준다면은 다음 주가 아마 조금 다음 주가 좀 다다음 주죠. 추석 전주가 좀 재미가 없을 거고 연휴가 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차익 시간들을 좀 해야 되는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은 그런 악성 물량이 나오기 전에 2차전지 들어 올려서 시장이 아직 견조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